문이나 복이란 단어는 익숙하겠지만 문두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시, 뭐 비문학 독서지문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뭐 소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를 지문이라고 그럽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제시글, 제시문이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질문 있죠. 뭐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를 문두라 그럽니다. 혹은 발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는 문두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3, 4, 5 있죠. 요걸 답지라고 부릅니다. 선택지, 뭐 선지 줄여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답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 그럼 우리 학원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냐? 우리 학원은 특별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문서를 봤다 그랬잖아요. 그 문서에서 평가원에서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평가원에서는 지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물어보는 말 있잖아요. 이거를 문두 혹은 발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 2, 3, 4, 5를 답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정답지, 오답지, 1번 답지, 2번 답지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택지, 선지라는 용어는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그러면 뭐다? 지문과 문두와 복의 내용일치. 이놈과,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는 질문을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기준으로 내용일치로 답을 찾는 거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맘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란 이야기고요. 배운 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지문과 다음에 물어보는 문두에 맞춰서 지문의 내용과 답지를 확인. 그래서 정답, 참거짓 판단하는 거예요. 보기와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의 성격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학원을 다녔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어는 시험지 안에 답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사실적 사고. 바로 이것 때문이니까 이 말이 다른 말이에요. 시험지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만 들으시고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배움을 통해서 이끌어진다거나 배워야만 한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험지 안에 답이 있다라면 시험지 안에서 답이 발견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답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사회적 사고. 야, 너 배웠잖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받았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채점법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가원에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사이트를 하나 오픈을 하는데 그 사이트 오픈을 해서 문제 오류 정정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신고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나중에 검토 보고서 낼 때 그 검토 보고서의 설명이 뭐라고요? 지문에, 보기에 이렇게 된다고요. 배웠잖아가 아닙니다. 시험지 안에 답이 있는 이유. 사실적 사고. 여러분들이 그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배운 지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배운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아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암기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기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공부이건 간에 암기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가령 시라면 시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될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휘. 우리가 흔히 시개념이라고 표현한 거. 그 시개념이 내 걸로 확실하게 안 돼 있는 학생은요. 당연히 시 문제 잘 못 푸는 겁니다. 소설. 문법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개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절대급비교는 개념서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적 사고를 잘해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겁니다. 지문, 문두, 보기에 내용 일치를 하기만 하면, 그것만 잘하면 1등급이 되는 것이 이 강의에서 전달드리고자 하는, 이렇게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자,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창기 때, 벌써 이제 오래됐습니다. 한 7년, 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야, 이게 1등급이야. 이걸 하면 네가 1등급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걸 막 강조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아이들이 다, 오, 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바로 그 다음 모의고사나 시험에서 막 3등급이었던 친구가 1등급까지 나가주기도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방법을 알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학생이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모든 학생이 그러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우리 학원에서 1년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오고 6개월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떤 학생은 1년이 돼도 3등급인데 여전히 3등급. 2년을 다녔는데도 여전히 3등급.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한테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년, 4년 할 때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들 성적이 잘 나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1년, 2년 다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성적이 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지? 아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1등급이 나오는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공부를 시켜줬는데 안 되니까. 왜지? 그러면서 그런 친구들 종류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쟤는 왜 그럴까 하고 관찰을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내봤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재 4쪽에 그 옆에 명강보충이 있죠. 국어 성적이 나오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두 가지. 형광펜 색칠하십시오. 어휘력, 사고습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강의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국어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이미 배우고 끝난 겁니다. 이걸로 감탄사하고 내가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더란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국어라는 과목이 그냥 사고력이라고 하니까 외울 게 없다라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 공식이 외워야 되잖아요. 영어 0단어를 모르면은 문장 읽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국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말이라는 이유로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 한번을 안 찾아봅니다. 그게 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자세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위해서 적어도 이 국어라는 과목을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어휘적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그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개념, 소설개념, 문법개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그거 외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될 어휘들이 있어요. 교재에다 그런 것들을 또 실어놓기도 했고요. 이게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알겠다고 또 되냐?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사전도 찾아보고 알아봐야 돼요. 어찌 공부가 쉽겠습니까? 그런 어휘력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 나오는 아이들은요. 가만 지켜보니까 1등급에 어휘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 4등급 내려갈수록 그 친구는 어휘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 어휘력을 채워야 되죠. 근데 그 어휘력을 채울 생각을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문제만 풀고 있어요. 그러니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우리 학원의 개념으로 치자면 어때요? 이 개념 공부를 하고 그걸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를 못해요. 한 번도 그 시험을 100% 만족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등급이 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원을 2년, 3년을 다녀도 매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죠? 공부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혼나면서도. 어휘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에서 영단어가 중요하다는 생각만큼 국어에서도 국어의 개념 어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고습관. 성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친구가 급한 성격이냐? 당연히 실수가 많겠죠. 문제를 푸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 다 영향받습니다. 가정 환경까지 다 영향받아요. 교우 관계까지 영향받아요. 왜? 국어라는 과목은 생각을 해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액션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음악 들으면서 국어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수학은 그래도 된다. 근데 국어는 안 된다. 오로지 집중해야 돼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된 문제 푸는 자세가 있다면 그거 고쳐야 돼요. 그거 고치도록 학원에서 지도해 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하는 일은 멘토 역할이라 그래요. 잘못된 거 고쳐주기. 우리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거 고쳐주고요. 성격이 문제가 있다면 그 성격 고쳐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그걸 고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맨날 선생님들 상담합니다. 근데 이거 문제야. 근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등급이 안 오르는 이유 중에 뭐가 문제겠어요? 어휘력이 문제인 겁니다. 어휘력이 확보됐어도 사고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어휘력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사고 습관도 괜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두 개가 짬뽕이에요. 기본적인 건 우리 교재를 통해서 다 이끌어 드립니다. 잡아주고요.
근데 생각해봐요. 잡아주고 이끌어준다고 해서 그게 온전히 바로 1등급이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소를 물가까지 끄집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건 소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건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상담하고 열심히 이끌어 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공부는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명심해서 우리 절대급비 이 수업을 통해 본인들이 채울 것 잘 채우시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1등급에까지 이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당부는 충분히 드렸으니까 학원 수업을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국어의 출제 범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4번 국어 영역입니다. 자, 몇 문제예요? 현재는 80분 45문제 적으시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국어 영역의 사실적 사고 별표입니다. 자, 금방까지는 총론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시는 어떻게 문제를 풀고 소설은 그 사실적 사고를 어떻게 접근하여 문제를 풀고 화작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산문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독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자, 1번입니다. 화작문의 사실적 사고 적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러드립니다. 지문과 보기의 조건 파악과 내용 일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지문과 보기의 조건 파악과 내용 일치. 그러니까 화법, 작문, 문법은 반드시 보기가 주어져 있다면 보기에서 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지문을 읽어내는 방법은 본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어쨌건 지문과 보기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곧 정답을 빨리 발견하는 방식이에요. 지문과 보기, 조건 파악과 내용 일치. 2번 독서 비문학입니다. 구조 독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학원에서는 글읽기 방법이 있어요. 그걸 구조 독해법이라고 강의가 들어갑니다. 비문학 지문이 만들어질 때도 아무렇게나 지문이 구성되지 않아요. 요즘에 긴 지문 있죠? 그 긴 지문도 일정한 룰이 있어요. 분석해보면 압니다. 그 룰을 읽어내는 방법으로 저희는 구조독해법이라고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이걸 하는 게 곧 사회적 사고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조독해 적어주시고요. 3번 운문입니다. 내재적 감상입니다. 자, 역시 내재적 감상을 잘할 수 있을 때 사회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 내재적 감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그건 본 강의에서 시편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3문입니다. 소설류가 되겠죠? 자, 적습니다. 발췌 지문의 플롯입니다. 발췌 지문의 플롯. 이게 3문 문제의 지문이 구성되는 원리이자 그 지문에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문제가 만들어진 방법이기도 하고요. 요것을 통해서 기준이 이루어집니다. 요것이 그럼 무슨 말이냐? 역시 이것도 본강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수능의 성격을 알면 국어 1등급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고력 테스트이고요. 그렇다면 그 사고력 테스트에 맞는 공부법이 있겠죠. 그거를 학원에서 가르쳐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의 대전제는 뭐다? 사실적 사고다. 지문과 문두와 보기의 내용 일치를 통해서 답을 찾는다고 생각을 해라. 배운 대로도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요. 내 맘대로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문과 문두의 보기의 내용 일치대로 하려면은 뭘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휘도 풀어야 되는 방법도 또 지문 읽기도. 그래서 그 방법을 별도로 강의를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위한 대전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 어휘력, 사고습관. 사고습관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휘력과 사고습관. 이거를 고칠 게 없나? 내가 부족한 게 없나? 끊임없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잡히지 않으면 절대 1등급은 되지 못합니다. 함께 이제 학원 수업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부터 소설부터 문법부터 독서부터 아마 각자의 스케줄표대로 강의가 들어가실 겁니다. 들으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총론을 바탕으로 내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가셔서 모두가 1등급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각각의 파트별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